안녕하세요. 맥키니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내년에 제2의 물결을 준비 중인데요. 주가는 락바튼 가격을 다시 확인할 만큼 지금 수급이 또 이제 주후반에 급격하게 좀 나빠졌죠. 예,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도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미국 이제 FDA 승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램시마 SC 관련되는 미국의 이제 승인 신청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이후에 그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확장에서 2019년도부터 이제 경쟁이 강화되면서 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좀 주춤했는데, 내년도부터 이제 볼륨이 커지는 새로운 어떤 시장이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 자체를 이제 바이오시밀러 강자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암젠이나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점유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국면에 주가는 이 부분을 아직 이건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바이오 업체들이 이런 부분을 준비해서 특히 이제 그간의 유럽에서는 대형 이제 판매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제 부담을 하면서 확장을 했다라고 하면, 유럽도 이제 직판 체계를 어느 정도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 체제를 통해서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도약을 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뭐 셀트리온하고 이 SK 쪽만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직판을 한다는 체계 자체를 기존 제약회사들도 이렇게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셀트리온이 CM을 통해서 돈을 벌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면서 지금에 올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바이오베타, 그러니까 램시마 SG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레키논을 통해서 바이오 신약까지 일단 성공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독자적인 이 직판 체계의 어떤 부분들을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제품과 기존 제품도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는 어떤 부분이니까, 여기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더군다나 새로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허가되고 하니까 굉장히 유통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간에는 중간 유통사 개념의 파트너사 와 이제 계약을 하고, 만약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사후 정산을 하면서 이것까지 이제 보전을 해줬습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유럽에서. 근데 이제 직판을 하게 되면 이런 거 없이도 가격을 낮추어도 수익을 유지할 정도의 수익성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수익성 극대화를 한다는 말은 EPS가 계속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게 지속성을 띈다는 부분에서는 회사의 어떤 이제 리레이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해외 직판만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직판 체제는 판매하는 제품군이 많아져야, 그리고 이제 자기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통망을 확보한다면 다른 회사의 어떤 제품까지도 나중에 이제 대행해서 팔 수 있는 정도까지도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약가도 유럽 비해서 2배 가까이 이제 비싼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공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현지 파트너사 힘을 빌려서 판매하는 시기는 옛날 이야기다. 그래서 한국 기업의 어떤 인지도, 특히 이제 셀트리온의 인지도가 유럽과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고, 신약 개발 성과도 나름대로 이제 인정받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직판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기존 셀트리온의 이제 USA를 인수해서 직판 체제를 안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플라이마가 FDA 이제 승인을 연말 정도에 이번 달에 이제 받으면 지금 에브비와 내년 7월 달 이후에는 미국 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요때 이제 경쟁사
들도 7월 이후에 대규모로 나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암젠에 이제 암제비타가 나옵니다만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니까 충분히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여기에다가 또 배그젤마까지도 직판으로 이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실적들이 어떻게 이제 내년도에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이 상향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일각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직판을 하게 되면 판관비가 좀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그간에 이제 파트너사에 지불했던 수수료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이라든지 이 보통 이제 신약 회사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어떤 부분하고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보험사 선호 목록 등재가 이게 중요한데 이건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공보험 시장이 아니라 사보험 시장이니까 유럽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하고 이 P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BM이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뭐 Pharmacy Benefit Manager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처방약 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리베이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업용 관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PBM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관비 증가가 상당히 뭐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좀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우려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23년도에 경쟁 구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총력을 다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 FDA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는 한 39개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허가받은 것은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셀트리온의 이제 유플라이마도 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허가된다면 상당히 이제 뭐 판매에서 우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FDA도 이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을 쓴다라고 하면 이 의사가 오리지널을 만약에 이제 처방을 했더라도 약국에서 약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처방이 가능한 게 이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이라든지 이 바이오시밀러의 제도적인 어떤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좀 써주고 있기 때문에요. 인터체인저블까지 획득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유플라이마의 어떤 선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휴미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 1월부터 암전의 암제부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이 휴미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29조 정도 환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미국 시장 자체가 22조니까요. 여기에서 10%면 2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 회사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오리지널 이제 휴미라와 같은 어떤 이 기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기존의 뭐 암젠이라든지 기타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밑단에서는 뭐 인도나 중국 쪽에서 막 좀 치올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지금 4개의 어떤 제품이 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직판을 통해서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베그젤마라든지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또 허가가 기대되는 램시마 SC까지 가세를 해서 실적단이 가세한다면 지금 뭐 2조대 어떤 부분이 향후에는 3조에서 5조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장 지위를 획득한다면 주가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뭐 이런 가격대에 계속 뭐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속도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2017년도와 2020년도의 이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8월 달에
추세 전환을 거의 1년 반 만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굉장히 옆으로 플래팅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주가의 어떤 기대감은 굉장히 기관들 하우스도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바닥을 이제 다지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제 움츠려서 아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밑단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그 9월달, 10월달 16만원까지 샀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라가면 좀 팔고 내려가면 샀다가 어제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를 하면서 이 연봉이 또 나왔습니다. 뭔가 이제 올라갈 만한 지점에 21선 부근에 연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죠. 어제 이제 한 18만원대까지 좀 터치를 했다 다시 또 17만원대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이 분위기면 락바텀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16만원권이 이제 뭐 락바텀 가격이라고 이 9월달 10월달인데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주춤하면서 낮추는 이제 수급이 나왔다라면 연말에 이제 20만원대 어떤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야 할 자리에선 사실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밑단에서 다시 한번 락바텀 가격의 어떤 확인들을 수급상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중기적으로 좀 돌리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대응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1선 부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초에 빠르게 이제 18만원대를 위로 올리느냐 아니면 밀려가지고 이제 락바텀을 확인하느냐 요게 이제 주초의 흐름에서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장중에 이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